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금 요즘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전부터도 또 지금 그래왔기 때문에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분야의 국내 최고로 여러분들께 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으로 나왔던 것도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투자나 투기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 투기를 구별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네. 투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 수익의 뭐 3배 이상을 아주 단기적으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죠. 투자를 한 겁니다. 재테크를 한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측면. 예, 김우겸 대변인. 공직자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2018년 여름에 상가 건물을 매입한 거거든요. 네. 행위는 김우겸 대변인이 공직자가 2018년 7월, 8월에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상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재테크용이잖아요. 본인은 이제 노후 준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일정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자들은 저렇게 이제 변동 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의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변동 사유를 봐요. 그 변동 사유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입이 돼 있고 그게 한 26억 원짜리를 매입했으니까 당연히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한 10시간 만에 취재를 해서 가장 먼저 이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26억 정도의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을 타겟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불법이나 탈법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상가 건물에 몰빵 투자를 했다. 이게 이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보도를 했고 그게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최경영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을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쭉 상황이 어떻고 여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특이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상당히 좀 의도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매매 물건, 매매 시점, 청와대 대변인의 직위. 아마 이 직위 때문에 제일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네. 보통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실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몇 개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 7, 8월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 그거는 큰 판단 착오였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인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부동산 규제 쪽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이미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강남 집값을 포함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부동산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지면 결국 이중적이고 미선적인 이미지만 남게 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패 신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근원적인 질문인가요?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국민들도 가지고 있고 언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네. 투자 자산이에요.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거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제 섹션에
신문사의 경제 섹션에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건 투자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 되게 많이 그렇죠. 하는데.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는 게 또 우리나라 신문사들입니다. 대부분의 큰 신문사들, 네. 조선, 중앙, 뭐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직접 해요. 예. 직간접적으로 합니다. 전략적 제휴도 맺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에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 네. 그러면서도 공직자한테는 또 도덕적, 윤리적 잣대, 당위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관해서 투자의 측면이 있고 사실 집이나 주거, 서민 주거 안정의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예.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 맞는 것이죠. 불법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 그죠? 이게 투자라니까요. 그냥 네. 투기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불법적이면 안 되죠. 안 되는 불법이나 건데. 탈법이나 위법은 안 되는 것인데. 네, 안 되는 것인데 네. 이런 최근 보도의 전반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상한 거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이 고위공직자 재산검증 보도에 관해서 네. 해왔었고 네. 방송사 최초로 그 대형 프로젝트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했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네. 그런데 그때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전수조사였고 네. 그리고 불법과 탈법,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명확한 투기 행위. 네. 명확한 투기 행위라는 것은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네. 그것을 비싸게 팔 목적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탈세랄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더 큰 원칙은 뭐였냐면 누가 부자였다고 비판하는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강남에 누가 집을 갖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많이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강남에 무슨 장하성 실장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뭐 재산이 100억이 넘고 뭐 이게 문제다라는 식의 보도가 정부 초기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네.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보도예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보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도 고위공직자들이나 관료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기자들도 네. 제가 관훈클럽의 기자들을 중견 기자들입니다. 관훈클럽의 네. 회원들이라는 것은 데스크급 이상의 굉장히 중견 기자들인데 네. 그 사람들의 강남 집 소유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강남에 대개 한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요. 조사 대상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강남 3구, 예. 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을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이 이 집을 소유했어라고 비판하는 전형적인 내노남불은 네. 한국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저는 부동산 정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경제 문제 같지만 부동산 정치학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는 정부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유주택자가 한 56% 정도 되고요. 예. 무주택자가 한 44% 정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56대 44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다면 부동산 규제 정책보다는 1가구 1주택자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사실은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매력이 없는 정책입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워런 버핏 같은 대부호가 세계적인 투자자가 상속세를 제발 높이자라고 예. 주장을 바로 한단 그 말이죠. 지점입니다. 그럼 멋있어 보여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문들이.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라고 우리가 네. 비판을 하지는 않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정말로 도덕적인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계급적인 관계, 계층적인 관계,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 그게 오히려 네. 도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정치, 경제, 사회문학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였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